정부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가계부채에 대한 본격적인 관리에 들어갔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위원장은 13일 현장 점검을 통해 은행 가계대출 취급 과정에서 DSR 심사 실태와 가계대출 리스크 관리 적정성을 살피라고 지시했는데요. 사실상 은행이 알아서 대출을 조율하는 압박인 셈입니다. 그만큼 금융당국의 거듭된 경고에도 가계부채 증가세가 꺾이지 않고 있는데요. 정부는 가계부채 관리의 일환으로 디딤돌, 버팀목 등 정책자금 대출의 금리를 최고 0.4%포인트 올렸습니다. 이는 저금리 정책금융상품의 대출 수요가 가계대출 증가세를 이끌었다고 본 건데요. 지난 16일부터 디딤돌 대출 금리는 기존 연 2.15에서 3.55% 사이였지만 2.35%에서 3.95%로 올랐고, 버팀목 대출 금리도 기존 1.5%에서 2.9%가 적용됐지만 지금은 1.7%에서 3.3%로 오른 금리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가계대출 억제 정책은 은행의 갈아타기 대출, 일명 대환대출 금리 상승으로도 빠르게 이어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의 비대면 주담대 갈아타기 대출 금리는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정책이 본격화한 지난달 이후 일제히 올랐습니다. 신한은행은 고금리형 비대면 주담대 갈아타기 금리를 연 3.43%에서 3.95%로 0.52% 올렸고, 우리은행도 연 3.35%에서 3.5%로 0.15%포인트 인상했습니다. 농협은행과 국민은행, 하나은행도 마찬가지로 금리를 인상했는데요. 이와 함께 갭투자 등 투기성 대출로 활용된다고 지적되어 온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서도 은행들이 나섰습니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지금까지 허용했던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을 26일부터 당분간 취급하지 않는다고 전했는데요. 매매계약과 임대차 계약을 같은 날 한자리에서 동시에 진행해 사실상 임차인의 대출로 갭투자하는 대출 실행일 임대인 소유권 이전을 차단하겠다는 의도입니다. 이뿐 아니라 내달부터 스트레스 DSR 2단계가 시행되는데요. 기존보다 내용이 강화된 점이 눈길을 끕니다. 앞서 지난 6월 금융당국은 DSR 산정 시 가산되는 스트레스 DSR 2단계는 0.75%의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된다고 발표했지만 21일 수도권의 경우 1.2%가 추가된다고 금융당국이 밝혔는데요. 이대로라면 다음 달 1일부터 다른 대출 없는 연소득 1억 원 이상 직장인이 30년 만기로 변동금리 4.5%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스트레스 DSR을 적용하지 않으면 6억 5,800만 원 수준의 대출이 가능하지만, 스트레스 DSR 2단계 도입 후부터는 수도권은 5억 7,400만 원, 비수도권은 6억 400만 원 수준으로 줄게 됩니다. 이처럼 정부가 고강도 대출 규제 방안을 연이어 내놓는 배경은 금융당국이 은행권에 가계대출 관리를 주문했지만 오히려 가계대출 급증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지난 14일 기준 5대 시중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719조 9,725억 원으로 2주 전인 지난달 말 715조 7,383억 원과 비교해 4조 2,342억 원이 더 늘었습니다. 특히 한국은행이 20일 발표한 소비자 동향조사에 따르면 8월 주택가격 전망지수는 118로 지난 2021년 10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올 하반기 금리 인하 기대가 큰 상황에서 주택가격 상승세가 지속될 경우 부동산 시장을 과열시켜 가계부채를 더욱 키울 것이라는 우려에 정부가 강력한 규제책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정부의 조치가 오히려 수요자들의 마음을 조급하게 만들어 대출 규제 전 거래량을 끌어올리는 촉매제가 될 수 있다고도 우려하는데요. 가파르게 올라간 거래량이 매수 심리를 자극해 대출 규제 약발이 안 통하는 분위기가 형성되면 가계부채 문제는 더 안 좋은 상황에 놓일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